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어디서 많이 들어봐주세요. 강남의 서초에 유명 아파트 단지 이 주민회장이 관리사무소장에게 너는 종이야. 나는 너의 주인이야. 이 뒷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그때 당시 아파트 주민회장의 막말 발언 들어보시죠. 야, 네가 뭐야? 야, 네가 뭐야? 네가 집주인이야? 종놈 말이야, 네가 이게 종놈이 내가 시키는데 지금 조선 시대입니까? 예? 종놈이 월급을 놈들 당신은 뭡니까? 나는 주인이야. 너희 놈들은 월급을 받는 놈들이야. 알았어? 손 내리고 하세요. 금방 주인이 시키는 건 하면 돼. 이 사건 이후에 주민들의 결의로 주민회장직에서 내려왔는데 이분이 소송을 걸어서 다시 주민회장직에 복귀를 해서 또 다른 갑질을 하고 있다는 사건입니다. 또 다른 갑질. 어떤 갑질인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시 회장직에 복귀한 이 주 회장.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들하고 나는 씨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다른 거다.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말을 자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요. 주 회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는 주민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주 회장이 나가라면서 팔을 움켜잡더니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놔라 상해죄다 이러니까 네가 법에 대해서 뭘 아느냐. 내가 여기 주민회장이야. 내가 왕년에 뭐 했는지 알아? 여기 서초구야. 상해가 뭔지 알아? 이러면서 저를 벽에다가 콱 들이밀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 주 회장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을 됐습니다. 김현 박사님, 네. 수감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징역 8호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요. 일단은 그 해임됐던 과정부터 보게 되면은 이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큰 단지일 겁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갖고 해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건데 전자투표로 해임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60%가 넘게. 근데 이게 아파트 관리 규약이 없는 거로 해임됐다고 소송을 걸어서 다시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소송에 이긴 거군요. 이겼죠. 왜냐하면 예. 전자투표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돌아왔으면 자숙하고 반성한 다음에 열심히 일하려고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나는 씨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종이 다르고 씨가 다르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종론 발언이 갑자기 홧김했던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이렇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건 어디 조선 전기부 그리고 이만 해도 안 그런데. 그리고 아파트에서 요즘 보면은 그 고양이들, 길고양이들 예. 잃어버리니까 고양이들 쉼터 만들어주고 굉장히 예쁜 마음씨로 행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입주자 대표회장이 임의로 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이 화가 나갖고 항의하러 왔겠죠. 오니까 거기서 폭행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폭행을 행사한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관리사무소 직원이 있을 건데 직원한테 또 회유를 했다는 거예요. 예. 여기 대해서 팔을 미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그게 포인트란 말이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 입주자 대표회장이 또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행위들이 보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 형사법적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 굉장히 부잣집에 있는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강남에서도 아주 굉장히 값비싼 아파트인데 저는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 썼던 기사 내용이 갑자기 하나 떠오르는데 예. 강북 지역에서 어떤 아파트에서는 요즘 굉장히 덥잖아요. 더운 상태에서 경비실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 갖고서는 어떤 주민이 일부러 에어컨도 설치해주고 선풍기도 놓게 되는 예. 미담도 있는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북 지역의 아파트인데 가불관계에 대한 고용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동행이라고 하는 명칭을 써갖고서는 동행. 예, 그러니까 우리는 동이고 당신은 행이라고 해갖고서는 근로계약서를 쓴다는 겁니다. 가불이 아니라 나는 동이고 당신은 행이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함께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끌고 가는 시민의식인 거고요. 강남 서초 지역에 사는 소위 말하는 재력이 많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해갖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다 같이 싸잡아서 욕먹는 겁니다. 예, 이 주민회장의 발언 중에서 특히 이 피해 주민과 함께 상해죄가 너가 뭔지 알아 라고 말한 대목 다시 보실까요? 김재 변호사님, 서초구에 있는 유명 아파트 단지 이 주민회장 하기 전에 현직이 뭐였는지는 지금 자세히 안 나오고 있는데 네가 법에 대해서 뭘 아느냐 상해가 뭔지 알아 라고 말을 하는 것 보니까 또 서초구가 뭐 법원도 있고 혹시 변호사님? 변호사들도 많고 어쨌든 법적 지식에 대해서 많은 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대단했던 분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변호사들은 보통 이제 굉장히 신중해요. 예. 네, 그래서 저분 변호사 이젠
변호사는 아니지 않을까. 왜냐면 그 상해가 뭔지 알아? 라고 하는데 사실 본인이 상해 행위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보통 저런 식의 발언은 잘 안 너가 할 것 법을 알아? 같아요. 뭐 이런 거거든요. 예. 일단 적용된 법조가 상해랑 무고입니다. 상해랑 무고. 일단은 그 고양이 급식소를 치워서 항의를 하러 온 그 주민을 벽에 밀치면서 상해 행위를 했어요. 예. 그런 다음에 그 행위를 덮기 위해서 직원에게 어떻게 시켰냐면 저 사람이 먼저 회장실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회장실에 이제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주거 침입을 저질렀고 그리고 이제 나는 좋은 말로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라고 하면서 그 주민을 맞고소한 거예요. 그리고 예. 그 중간에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직원에게 그런 진술을 시켜가지고 무고를 결국 같이 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증거도 조작한 거고, 그다음에 그 저 피해 주민 같은 경우에는 주거침입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상해와 무고로 처벌이 된 건데 법원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관리소 직원을 시켜가지고 증거 조작과 허위 진술 강요하고 그다음에 주민을 괴롭히기 위해서 무고 범행한 거 정말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징역 8개월에 이제 뭐 중한 징역이 나온 건데 김광도 부장님, 뭐 우리가 또 옛날에 국사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지만 아까 이 관리소 직원들에게 막말을 했던 주민 회장이 회장직에 복귀를 해서 한 발언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처음 발언 때문에 사실은 해임까지 됐었다가 다시 복귀했으면 김병인 박사 말대로 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전혀 반성의 빛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양반 의식도 아니고 뭐 계속 이상한 발언을 하는데 우리가 씨가 다르다, 종자가 다르다. 사실은 우리가 조선 전기 때는 저랬는데 조선 후기 때 반상에 몰라 뭐 이런 걸로 해서 양반과 또 이 뭐 상민과의 개념이 좀 모호해지면서 그때도 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인데 지금 조선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게 이런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아파트의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고 기초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파트에서 우리가 주민 대표를 뽑을 때 직접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투표예요. 예. 그렇게 해서 뽑은 사람인데 잘 모르고 뽑는 경우가 많거든요. 누군지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못 뽑으면 진짜 아파트 지금 입주자 대표들을 다 제가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럼요. 근데 이제 저렇게 문제 있는 분들, 저렇게 조선시대 의식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이번에 주민들이 문제가 되니까 투표했는데 그걸 전자투표를 했다 그래서 무효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을 잘 걸어낼 수 있도록 소위 소환제, 뽑았다가도 문제가 되면 바로 소환될 수 있도록 그만둘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잘해야 아파트 민주주의부터 잘 돼야 그게 그 다음에 지방의원, 국회의원 이런 민주주의 그리고 대통령 뽑는 것까지 잘 되지 않는가. 이렇게.